저는 여름만 되면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퍽퍽하고 아주 씁쓸했을 거예요. 정답 수현! 땡! 그 정체는 바로 아이스크림! 빙거류에서 아이스크림이 정착이 된 건 18세기 영국입니다. 우유 크림을 이용한 부드럽고 아주 달콤한 간식이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대중화된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아이스크림은 각군 장병들을 위해 당분과 칼로리를 공급하는 군수품으로서 민간에 제한된 적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녹아버리는, 조금만 망설여도 스르륵 사라지는 그런 삶 말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더 기쁘게 누리기로 했습니다. 한 입만으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니 인생 뭐 별것 아니지 않나요? Hello, I'm DJ 문수아 and I love milk flavor ice cream. Hi everyone, I'm DJ 수현. Hard to believe. 도대체 무슨 상황? Hey don't play. 찾아내.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DJ 문수아. DJ 수현입니다. 아이스크림 좋아, 아이스크림 좋아. 네, 오늘의 아이돌 한국어 첫 곡은 전소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I love ice cream. You love? I love ice cream. 저도 좋아하는데요, 아이스크림. 네, 수아 씨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는 할 수 있는데 네. 수현 씨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감히 저를 따라올 사람은 뭐 저희 멤버 중에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해요. 네, 뭐 제가 연습생 때부터 멤버들이랑 숙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봐왔을 것 같은 저의 모습이 네. 아마도 제 화장대, 거실에 있는 제 화장대 의자에 앉아서 네. 아이스크림 한 통을 퍼먹는. 네, 품에 안고 포크로 퍼먹는 그럼요. 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것도 되게 약간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게 숟가락으로 잘 안 퍼먹거든요. 저는 절대 숟가락으로 먹지 않아요. 그럼요. 포크로 먹어야 됩니다, 항공이들. 항공이들 아이스크림을 퍼먹을 때는 포크로 퍼먹어야 정말 잘 떠집니다. 이거는 노하우고 팁이에요. 아무튼. 네네. 그럼 수아 씨는 어떤 아이스크림 플레이버 좋아하는지? 저는 막 무조건 이거다 라는 건 없는데 때에 따라 좀 달라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완전 그냥 달고 막 꾸덕, 단 거의 끝판왕 뭐 초코. 이랬는데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상큼한 게 상큼. 땡기더라고요. 트로피카나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약간 샤베트 종류 저는 너무 좋아해요.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이긴 한데 샤베트 종류 좀 좋아하고 아니면은 뭐 가끔 좀 땡길 때는 저는 약간 바가 아닌데? 쭈쭈 막 이렇게 짜먹는 거? 짜먹는 방식도 굉장히 좋아하고 전 그걸 되게 좋아해요. 있잖아요. 우와! 놀래미 아이스크림? 놀래미 그 아이스크림이 그게 거의 바닐라 샤베트? 맞아요. 네, 느낌이어서 저 진짜 그거를 거의 쟁여놓고 먹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수아 씨가 평소에 과일을 안 드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으로 먹는 맛들은 대부분 되게 상큼하고 맞아요. 과일 맛이라는 거 네. 진짜 신기하다. 그게 조금 깔끔해요. 깔끔하다. 옛날에는 그게 좀 초코가 좋았는데 네네. 요즘엔 초코 이런 걸 먹으면 좀 텁텁하더라고요. 텁텁해야 좋은데 오케이. 수현 씨는요? 저는 무조건 텁텁해야 돼요. 그냥 텁텁 그 자체? 네, 저는 아이스크림에서 취급을 안 하고 안 먹는 게 일단 피하는 게 샤베트류예요. 왜요? 저는 내가 내 돈 주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상큼한 거 먹고 꾸덕하고 무겁지 않은 걸 먹는다? 뭔가 돈 낭비하는 느낌. 뭐 그럴 수 있죠.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추구하는 게 일단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야 돼요. 뭔가 씹히는 게 많고. 약간 청크, 쿠키도. 저는 이런 걸 너무 마카다미아 좋아해요. 이런 느낌? 마카다미아도 조금. 저 쿠키도. 굉장히 확실하시네요. 브라우니. 초코볼.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뭔가 첨가가 돼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지금 녹화 기준일 전날에도 네. 한 통을 딱 비우고 왔어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멋있다. 그러면 또 혹시 네. 아이스크림 하면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이스크림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연습생 때 일화들이 좀 많은데. 연습생 때. 네. 연습생 때 하면 또 이제 음식을 네. 또 참 잘 못 먹었죠. 그렇죠. 다이어트를 한창 많이 할 때니까. 네네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허. 하나는 이제 연습생 친구들끼리 같이 퇴근을 하면서 우리 오늘 너무 고생했다. 이제 아이스크림 좀 먹자. 이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저희를 담당해 주시는 이제 신인개발팀 직원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하. 되게 깐깐하고 무서우신 분이셨거든요. 아, 호랑이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걸리면은 우리는 정말 큰일 나겠다. 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숨기지? 버릴 수도 없고. 근데 그때가 한창 조금 겨울이었어가지고 어허. 소매가 좀 긴 게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콘을 먹고 있었습니다. 콘. 그래서 그 콘을 설마. 그 소매 안으로 아하. 쏙 넣었어요. 긴 옷 소매 안으로 네, 넣었구나. 긴 소매 안으로 쏙 넣어가지고 이거를 거기서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똑똑똑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었고 네. 하나는 또 연습실 안에서 이제 짜먹는 아이스크림을 이제 먹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또 직원분께서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갑자기 덜컹하고 얘들아 뭐해 하면서 심장 아파. 그래서 저희들끼리 맛있다 하다가 문이 덜컹 열렸는데 퇴! 그쵸. 너무 알죠. 저희도 그런 경험 진짜 많아요. 뭐 아이스크림이 구석으로 아니더라도 버려버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아니더라도 뭐 초콜릿이나 뭐 한때 케이크를 먹고 있었는데 네. 문이 덜컹 열리면 하다가 그니까요. 그래서 딱 이제 문이 닫히면 바로 이제 허리 수그려서 이제 책상 밑으로 해서 주섬주섬 휴지로 그러니까요. 닦고 물티슈로 닦고 이렇게 맞아. 했던 기억이. 그래서 그 위에 먼지만 살짝 걷어내고 다시 먹는 마음 아파. 그랬던 시절이 또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뭐 회사에 이제 연습생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 보면 막 다 사주고 싶어요. 그니까요. 뭐 지금만큼 못 먹는지 잘 먹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뭐 잘 몰라요. 네네. 근데 그냥 막 다 사주고 싶어. 그니까요. 저희 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네. 그랬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청취 소감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Share your concerts with us on social media EBS FM Korean. Don't worry, we are here for you. 저희는 영화 E.T.의 메인 테마 듣고 오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뚜디 달디 항공이들의 지식 충전 시간입니다. 찌릿찌릿 100만 볼트. 와우! 네, 그동안 공룡, 인공지능, 미술, 건축의 전문가들과 함께 했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 분야를 다루게 되었군요. 이야, 전체 물리학 박사 항성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왜 오프닝에서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왜죠? 우주, 아이스크림.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 와, 소름. 네, 대충 그런 의식의 흐름이었고요. 네. 수아 씨, 저희는 뭐 이제 한 4개월째 됐는데 네. 뭐 괜히 뭐 또 뭐 익숙하잖아요. 너무 익숙하죠? 익숙하죠. 이런 느낌이죠. 저희 아이돌 한국어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행이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아이돌 한국어입니다. 무려 아이돌 한국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희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아이돌 한국어 네, 아이돌 한국어. 프로그램 알고 있었고요. 오! 왜냐면은 또 저희 크루 중에 네. 박진영 박사님 공룡 얘기해 주셨던 네네. 네. JYP. 오. JYP가 또 저희 크루다 보니까 네, 또 많이 보고 네. 또 열심히 예습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감동이다. 감동. 아, 그러면 당연히 빌리는 알고 있었겠네요. 맞아요. 빌리는 또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이 네. 제 학교 선배님이세요. 네. 저희 대표님이요? 네. 저희 대표님이요? 윤종신 대표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네,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진짜요? 네. 전혀 어울리지 않게 아이돌을 만드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원래 알고 있었어요. 우와. 아, 또 이런 학연이. 이런 학연이. 학연이. 네네네. 학연이. 우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네. 어. 오늘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수아 씨,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오늘의 전문가 항성님은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물리학, 천문학을 공부했고요. 와우.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립과천과학관 기상연구사를 역임했으며 어허. 현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EBS 취미는 과학에 출연 중이십니다. 야. 잠시만요. EBS 취미는 과학? 네. 저희 직장 동료였네요. 아래층에서. 진짜요? 네, 저는 아래층에서 정말 그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다 가다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아마도 그러니까요. 저희 촬영 중에도 EBS 취미능과학 촬영 중에도 요 저녁 촬영 2부 촬영 들어가기 전에 네. 항상 라디오가 들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번에 지난번에 공룡 얘기할 때도 듣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아, 그러면 앞으로 뭐 오다 가다 인사.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제 또 너무 많은데 네. 이제 천체 물리학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천체 물리학 보통 천문학이라고 그러죠. 네. 천문학하고 이제 우주 탐사 분야에 있는 뭐 우주 물리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것, 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네.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네.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천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학문이죠. 와, 소 스마트. 너무 재밌겠다. 와. 스마트한 거는 아니고 좋아하면 할 수 있어요. 아, 좋아한다고 그게 다 이게 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는 하죠. 네. 그러면 많고 많은 과학 중에서 왜 천체 물리학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네. 어릴 때 네. 어릴 때.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어릴 때면 진짜 옛날이거든요. When you was young. When I was young. Yes. 네. 그때 막 보이저 1, 2호가 네. 목성의 사진, 토성의 사진,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던 컬러풀한 진짜 예쁜 사진들을 막 보내올 때였어요. 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진짜로. 반했구나. 네. 안 반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보면 요즘은 너무 예쁜 사진들 많이 보니까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익숙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쁜 사진이 컬러로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관심이 그때 딱 가셨구나. 그때 딱 가고 아버지한테 천체 망원경 사달라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네. 한참 동안 그 처음으로 뭔가를 보는데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와. 어떻게 볼지를 몰라서. 그냥 혼자 공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막 정말 누구한테 물어 겨우겨우 알아가지고 이제 목성을 처음으로 봤는데 우와. 딱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공부해야겠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소름 끼쳤어. 천문학 공부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항성이라는 이름도 본명이세요 혹시? 본명은 아니고요. 네. 본명은 따로 있고 네. 강성주라고 이름이 따로 있고 네네. 왜 항성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중들한테 네네. 과학이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재미있고 생각보다 배울 게 많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하고 있는데 그때 활동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항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제 전공이 박사 때 전공이 세부 전공이 어떤 환경에서 우주의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별이 태어나나 큰 별이 태어날 수도 있고 작은 별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 별들이 모여서 태어나는 별들도 있고 혼자 태어나는 별들도 있고 태양 같은 건 혼자 있잖아요 별이 어떤 환경에서는 이런 별들이 태어나나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어서 항성이라고 지었죠. 별 지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가수 별님도 있었고 근데 너무 멋있다. 그럼 항성님의 아버지는 우주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우주와 아무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냥 항성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 그렇죠. 네. 너무 멋있다. 멋있다. 그럼 또 천체 물리학 박사님으로서 네. 사람들이 우주에 관해 오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있죠. 흔히 오해하는 거. 네.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보고 맨날
밤에 밤새는 거 잘하겠다고 맨날 밤에 별 와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천체 물리학자라고 하더라도 천문학자라고 하더라도 맨날 밤에 관측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측하는 거 이렇게 정말 천체 물리학자라든지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관측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료를 내가 이거를 이만큼 관측해 주세요라고 그 망원경에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면은 신청서를 보내면은 관측자가 또 따로 있군요. 네, 관측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관측을 해서 자료를 주면은 우리는 그 자료를 보고 컴퓨터로 분석을 하는 분석하는 거죠. 물론 취미로 밤에 가서 볼 수는 있지만 네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밤에 별자리 보고 저 별자리 뭐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한테. 네. 잘 몰라요. 아. 심채경 박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천문학자 여자 박사님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에세이를 쓰셨거든요. 뭐라고 쓰셨냐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라는 책을 썼었어요. 우와. 맞아요. 네. 우와. 그래서 직장인이랑 보통 똑같이 활동을 하고 특별히 뭐 관측을 하러 가는 경우 직접 그럴 때는 밤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대부분은 그냥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이 활동하죠. 네. 진짜 신기하다. 네. 근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최근 우주 천문학 분야에서 이슈가 뭔지 제일 궁금합니다. 최근의 이슈. 최근에 우주 자체가 막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팽창. 빅뱅. 그렇죠. 빅뱅. 네. 빅뱅이 우리가 빅뱅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팽창하고 있는 거 우리 풍선 막 크게 불다가 다시 풍선 바람을 쑥 빼면은 바람 없는 상태의 풍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원래 풍선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럼 애초에 우리 우주의 첫 번째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게 빅뱅인 거죠. 시작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우와, 어떻게 알게 돼요? 그거를 이제 저쪽에 멀리 있는 별들, 네. 항상 밝기가 같은 별들이 있어요. 네. 그 별들이 가까이 있으면 밝겠죠. 밝기를 아니까 멀리 있으면은 조금 더 어두워지고 네. 항상 밝기가 같은 별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아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우주가 빨리 팽창하고 있네를 알았어요. 그래서 노벨상도 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더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에도 떠 있고 망원경들이 지상에도 정말 좋은 망원경들 기술이 발전하니까 띄워보니까 그 망원경들이 우리 우주가 그렇게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는 다른 우주의 블랙홀 속에 있는 우주가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그러면 있고요. 제가 하나 듣다가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팽창이라는 것 자체가 풍선의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풍선도 끝이라는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래야 팽창이라는 게 맞아요. 합당한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우주도 팽창이라는 게 할 수가 있는 거면 벽이 있다는 건가요?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벽을 아직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저 풍선 같은 비유기는 한데 네. 풍선이 끝없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과학자들이 세 가지 우주가 어떻게 될까 네.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계속 팽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팽창하다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냥 지금처럼 끝까지 팽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우주의 모양이라든지 우주가 끝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 지구처럼 동그란 모양인지 네. 그냥 정말 평평한 모양인지 이런 거는 연구를 해보면은 알 수는 있죠. 너무 재밌어. 근데 전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외계인이 있는지. 수아 씨. 네? 여기까지. 진짜 궁금한데. 아직. 외계인 저희 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뒷 얘기는 네. 조금 더 뒤에서 딥토크로 이어가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수아 씨 괜찮아요? 네.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저희 그래도 뒤에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전에 그럼 저희 청취자 퀴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확인 비행 물체를 뜻하는 UFO에서 F는 무슨 뜻일까요? 1번 flying, 2번 flower, 예쁘겠다. 3번 fighting, 외계인들 파이팅 해야지. 4번 for, 5번 feeling, 느낌 있어. 퀴즈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정답의 번호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일상 반찬 세트 보내드립니다.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계인들이 파이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좀 얼른 지구에 와서 파이팅, 모습을 파이팅.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럼 외계인 만나기 전에 선곡 요정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버튼이 있군요. 네네, 뒤에 올려주시면 돼요. 뒤에. 뒤에. 네. 하나, 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선곡 요정 항성입니다. 너무 좋아요. 어떤 추천곡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여기 온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보고 왔거든요. 오래된 영화기는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아마겟돈.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주에서 소행성이 와서 네. 지구를 충돌할 위험이 있는데 그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영화의 주제가인 네.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좋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외계인이랑 한 번쯤은 대화해보고 싶은 달디 문수아와 외계인이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뚜디 수현, 그리고 우주에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네, 항성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 아이돌 한국어의 가장 지적인 코너입니다. Can you believe it? 네, 아직 알고 싶은 것이 많은 뚜디 달디의 Can You Believe It? 일명 실화냐 코너고요. 건축가 선생님에게 조선시대 직장에서도 신고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정말 놀랐었죠. 정말 놀랬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항상님께서는 저희를 얼마나 놀라게 해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죠? 제가 오늘 할 얘기는요. 네. 이건 첫 번째 레슨. 오. 외계인은 너만 알기입니다. 야, 이건 첫 번째 번째 레슨. 레슨. 외계인은 너만 알기. 좋습니다. 너무 좋은 주제고 너무 재밌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벌써 재밌어. 네. 외계인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믿으시는지? 저는 외계인. 네. 우리 보통 잘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외계인이 있고 네. 외계 생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박테리아라든지 세균 같은 게 지구 바깥에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외계인은 보통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말하고요. 지적 생명체. 우리 같이 똑똑한, 우리 같이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외계 생명체는 그런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저는 외계 생명체도 외계인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통입니다. 저도 통이에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완전 믿습니다. 맞아요. 그쵸. 너무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드넓은 우주에 그렇죠. 이게 없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사실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궁금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보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요즘에는 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진짜로 우주가 넓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수현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뚜디가 말한 대로 진짜로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 이거 조금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그냥. 네. 너무 우연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진짜 너무 우연.
우리가 그 정도의 우연이 있을 거라면은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또를 한 번씩 다 맞아야 되는 그 정도의 우연인데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 원래도 소중하지만 그 정도라면 난 진짜 소중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그쵸. 이 드넓은 우주에 이 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 지구에 내가 태어났다? 그렇죠. 아, 네. 정말 감사해야 하죠. 너무 감사하게 네.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외계 생명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박테리아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종류의 생명체라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태양계 예를 네. 들어서 목성의 위성, 네. 네. 아니면 토성의 위성, 아니면 잘하면 화성 화성. 이런 데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 네.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 태양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직 모르죠. 우리가 네. 충분히 가보고 얘기를 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근데 외계 생명체는 우리 태양계에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기준은 우리 지구가 다잖아요. 그쵸. 그쵸. 지구에서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 지구처럼 대기가 있고 물이 있고 네. 뭐 영양분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죠. 라는 가정하에 네. 이런 조건을 가진 위성이나 행성. 행성은 있거든요. 화성도 그렇고 화성. 네, 화성도 맞아요. 그렇고. 또 위성이라고 하면은 달 같은 건데 목성의 달, 토성의 달 이런 데 보면은 지구보다 물을 더 많이 가지고 4배에서 10배까지 물을 갖고 있는 위성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물은 생각보다 태양계에 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성의 유로파라든지 지금 이제 벌써 탐사선을 보냈거든요. 네. 가서 보려고 2030년대 중반 되면은 도착을 할 건데 우와. 가는데 오래 걸려요. 머니까 얼마나 얼마 걸려요? 한 8년, 7, 8년 걸려요. 그 한 번 가는데. 가기만 하는데. 편도로 8년. 네, 편도로 그럼 왕복으로 안 와도 되지. 안 하면 되지. 그죠? 보내는 거니까. 데이터 송신. 데이터 송신만 하면 되니까 거기 가서 데이터 송신. 와이파이 설치해가지고 와이파이 거기서 설치. 우리가 그 탐사선이 보는 것만 받으면 되니까요. 네. 세상 좋아졌네. 그럼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가는데 오래 걸리고 가려면은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속도를 얻고 있어요. 아직 지구 주위를 돌면서 우리 뭐 던지려면 이렇게 막 원주위 돌려서 이렇게 멀리 던지는 거 있죠. 아직 출발을 안 한 거네요. 출발은 했는데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속도를 얻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속도를 얻고 이게 있어요. 윙윙윙윙윙윙윙윙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신기해.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속도가 충분히 나면은 이제 빵 하고 갈 건데. Let it go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유로파라는 데를 가볼 건데 네. 유로파에는 매우 두꺼운 얼음이 있어요. 그 안에 바다가 우리 지구보다 더 깊은 바다가 지구보다 더 깊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바다보다 네. 더 깊은 바다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뽀글뽀글뽀글 열도 나오는 열수구라고 하죠. 와. 심해에 보면 열수구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서 열도 나오고 양분도 나오고 미네랄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와. 그럼 안에 박테리아가 있겠죠? 있겠죠. 네.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근데 것 우리가 같아. 아직 거기를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만약에 가서 정말 내려서 땅을 파서 이렇게 채취해 보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인어공주 나올 수도 있겠다. 있죠. 진짜. 수 있겠다. 난 진짜. 인어공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다는 거는 눈으로 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냥 본 게 그냥 뭐 추측이 아니고 아니라 우주 공간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우와. 관측을 했어요. 신기하다. 와, 너무 신기해. 우리도 뭐 다른 나라 같은 데 가면은 왜 온천물 지하수에서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네. 뭐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네. 갑자기 물이 뭐 옐로우스톤 같은 데 가면은 뽕 하고 네.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외국 그 다른 위성들에서는 그게 막 몇백 킬로씩 올라오는 거죠.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관측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우와. 양분도 있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죠. 박테리아는 있겠네요. 네, 박테리아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살아생전에 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다. 근데 너무 멋있다. 진짜 저렇게 너무 장담할 멋있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니까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네.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아. 네, 이수연 에일리언 듣고 와서 외계 지적 생명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같은 외계 지적 생명체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한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져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디서는 뭐 UFO를 봤다, 어디서는 뭐 외계인이 실존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어딘가에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있죠. 있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게 발견된 게 없잖아요. 맞아요. 본 사람은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신기한 게 어쨌든 본 사람은 없지만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대충 다 그리는 게 비슷하잖아요. 있죠. 눈 크고, 네, 눈 크고 뭔가 머리가 이렇게 크면 두상이 이렇게 두상이 돼 있고. 크면서 머리 없고, 머리카락 없고. 없고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UFO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보고 듣는데 여기 안에 진짜 외계 생명체가 타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이름이 UFO잖아요. 네. 네. 미확인 퀴즈니까 네. 땡땡 물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미확인 땡땡 물체인데 봐서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안 탔는지 네. 알면은 미확인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미확인. 네, 미확인이니까 네. 모르죠. 사실은 네.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적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비밀의 무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기상 현상일 수도 있고 구름이 막 그런 식으로 보이는 그쵸 그쵸. 아니면 정말 풍선 같은 게 멀리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보이는?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직 모르죠. 정체를 모르죠. 네. 그럼 UFO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신문으로 읽은 적은 있죠. 예전에 90 몇 년도였는데 90년대 초반에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정말 회자되고 있는 UFO가 찍힌 사진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깨 터는 사진에서 그 위로 UFO 형체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행 접시 같은 그 모습이 딱 찍힌 사진이 너무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나 유명한. 봤던 것 같아. 네. 연사로 그 사진 작가가 빠바바박 찍었는데 이제 깨 터시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쵸. 연사로 찍었는데 앞에 프레임에 없고 뒤에 프레임에 없는데 그 가운데 프레임에만 딱 찍힌 거예요. 우와, 신기해.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사람- 빛났다. 네, 그런 느낌. 화제된 적이 있었죠. 와, 진짜 신기하다. UFO 진짜 신기하다. 네, 맞아요. 그럼 근데 진짜 수아 씨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들이 지금 항상 외계인이라고 하면 머리는 동그랗고 눈은 이렇게 뭔가 까맣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뭔가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을지.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이것도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왜 사람들이 인간은 네. 외계인 했을 때 그렇게 형상화를 하는지. 일단 사람이잖아. 외계인. 사람처럼 생각을 했을 때 네. 기본적으로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눈 그쵸. 두 개, 네. 뭐 입은 있고, 네. 네. 있고. 코 있고. 일단 걸어 다니는 거. 그렇죠. 빠빠빠빠 근데 이렇게. 꼭 안 걸어 다녀도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외계인이면 정말 우리처럼 안 생겨. 뭐 머리가 발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맞아. 아니면 진짜 머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컨택트. 외계인이 이렇게 와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구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오. 콘택트가 있고 네. 컨택트가 있어요. 아, 주의해야 영어는 돼요? 똑같은데 아. 네, 우리나라어로 바꿨을 때 네. 거기에 보면은 외계인이 약간 문어처럼 생겼어요. 오. 네. 문어처럼 생겨서 다리 딱 들고 뭔가 검은 가스 같은 걸 내뿜으면서 약간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꼭 사람처럼 생길 필요는 없죠. 그쵸 그쵸. 네, 근데 맞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비슷한 거죠. 맞아요. 상상을 하더라도.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겼을 때 외계인처럼 사람처럼 생겨야 뭔가 전쟁을 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다라고 영화에서 먼저 소설에서 먼저 그쵸.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굳어져 버린 거겠죠. 맞아요. 그럼 저희가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상상을 해보자면 네. 어떻게 생겼을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근데 오히려 평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MIB라는 영화가 그런 사람처럼 똑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진짜요? 나오는 영화잖아요. 네. 네. 맨인 블랙.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토성이나 목성은 땅이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다 하늘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리고 날아다니겠죠. 지적으로 있다면 해파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겠죠. 훌렁훌렁. 아니면은 민들레 꽃이라든지 그런 씨앗처럼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잘 우와. 떠다니게. 자기 행성에 맞게 뭔가 그치, 진화를 몸이 했겠죠. 진화를 했겠죠. 오. 네. 저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겼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이미 거지. 와 있어. 이미. 우리 주위에 누군가는 외계인일 수 있죠. 맞아. 갑자기 뭔가 소름 끼쳤어. 뭔가. 네. 그래서 약간 그것도 궁금해요. 외계인이니까 거기 행성에 언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해요. 곤충들도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울음소리 같은 걸로 이렇게 그쵸. 짧고 대화하고. 길게 하면서 대화를 한다는데 네. 당연히 생명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하겠죠. 그쵸. 박테리아도 뭐 어떤 분자 성분을 내뿜어서 이렇게 소통을 하듯이 그럼요. 그쵸. 네,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겠죠. 저희도 수아 씨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막 연습생 때 네. 진짜 긴급 저희는 야라도 하자. 이걸로도 다 눈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네, 소통할 알죠, 수 있는 알죠.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외계인도 만약에 있다면 다 소통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런 느낌. 그럼 또 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또 오늘 질문이 너무 많나요? 좋아요. 우등생인가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외계 지적 생명체는 네. 똑똑할까? 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다. 똑똑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네. 사람도 똑똑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도 되게 똑똑해 왔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조선시대 사람들도 엄청나게 똑똑했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 사람들 피라미드도 만들고 그쵸. 똑똑해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외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지 똑똑한지 모르죠. 왜냐하면은 통신을 못 하니까 뭔가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외계와. 네. 근데 소통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한 유로파 같은 데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뭔가 나오는 신호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거기서 신호가 나오면 지금처럼 우리가 통신을 하고 전화기를 쓰고 이러면 신호가 나오잖아요. 네. 우주 공간으로. 네. 그럼 쟤네는 저 정도 통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똑똑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기준으로 외계인 기준으로 똑똑하네, 똑똑하지 않네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은 이런 통신 기술이 있냐 없냐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우주로 뭔가 신호를 내지 않았잖아요. 네. 통신은 할 수 있었더라도. 네. 그래서 외부와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우리 외계인과의 소통에서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게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럼 여기서 저도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 네. 지적 생명체를 생전에 만날 수가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별도 네. 빛의 속도로 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거든요. 얼마나 빠른지 알겠죠? 얘기가 네. 나구나. 근데 빛의 속도로 가도 가장 바로 가까이 있는 별이 4년을 넘게 가야 돼요. 와. 4년. 여러분들 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4년 간다고 쭉 간다 그러면은 와. 얼마나 긴 거리인지 어메이징. 아시겠죠? 알죠, 근데 그걸 알죠. 빛의 속도로 가야 되니까 그만큼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만나기는 힘들 수 있는데 네. 방금 통신 얘기했잖아요. 전화는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소통을 할수 있다? 신호가 옛날에 보냈어. 잡히면? 한 100년 전에 보냈어요. 근데 그 신호가 갑자기 올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캐치했어. 그러면은 저쪽에 지적 생명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겠죠. 우와. 근데 만나는 거는 모르죠.
되게 오래전에 출발했었으면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알 수가 있으면 그걸로 소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소통이 신호만 된다면 잡히는 거구나. 신호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로라도 있는 게 저는 너무 그렇죠. 만족하는 느낌.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광활한 우주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구에 네. 어느 한 뭐 탐사 사무실에 신호가 하나 딱 오면 진짜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그니까. 있기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딱 한 번. 우리가 와우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와우. 네, 와우. 들어본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시그널. 시그널이라고 네. 있었어요. 정말 그 오하이오에 있는 큰 안테나에서 맨날 들어오던 신호가 아닌 너무나 거대한 인공 신호가 갑자기 팍 하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들어오니까 어디였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한 번 더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그게? 7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받은 게 없었어요. 이거는 근데 진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죠. 인내심이구나. 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그러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우와, 와우만 하다가 와우. 정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한 우주 특집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슬프지만 아직 아쉬워하기 이르다는 것. 다음 주에 항성님과 함께하는 2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어허. 네, 문제는 미확인 비행체를 뜻하는 UFO에서 F는 무슨 뜻일까요?가 퀴즈였죠. 그쵸. 네. 네, 정답은 바로. 바로 1번 flying이었습니다. 네. 알아야죠. 네. 네, 방송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생일상 반차 세트 받으실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고요. 오늘 항성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막 재미있게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늘 너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초롱초롱해서 정말 궁금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디 가서 이런 귀한 얘기를 들을 수 그니까요.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 우주 특집을 기대하면서 샘 라이더 스페이스맨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항공이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해지자. 아건바팽!